그러면 이제 ESG가 어떤 개념인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큰 흐름이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다른 기업들이 그래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네덜란드 연기금 같은 경우에 이제 한전 쪽에 한전이 계속 석탄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는 이유로 본인 지분들을 다 빼버린 이제 사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ESG가 환경이다 보니까 에너지 산업에서 되게 많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ESG 개념이 많이 부각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석탄을 쓰는 게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안에 이런 개념보다는 석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초자산이라고 해서 예. 그렇게 이제 석탄에 대한 부분을 계속 투자를 하는 게 기업이 되게 안 좋은 이제 재무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예.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예. 보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분 자체를 다 매각하는 이제 사례들도 이제 있었고. 한전 괜찮나요 지금? 한전이 그래서 20년에 굉장히 ESG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요. 진짜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한전 있겠네요.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아무래도 에너지 쪽이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환경 하게 됐을 때 생각나는 게 친환경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다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와 반대 있는 쪽에 있어서는 뭐 석유회사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조금 친환경에 대한 움직임을 다각화를 하든지 해서 그쪽으로 좀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고 또 친환경을 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처럼 이제 ESG의 E가 강조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조금 많이 있습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 되게 그 미국의 어떤 행동주의 펀드가 있는데 그쪽에서 재생에너지 전문가 선임해라니네. 그 전문가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문가를 선임을 해라. 뭐 이런 거를 이유로 계속 압박을 한다든지 기업 쪽에 계속 그런 거와 ESG와 관련된 압박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럼 기업들은 뭐 투자나 이런 것들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또 더 했다라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성공적으로 ESG 경영을 한 사례는 없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ESG 경영 때문에 꼭 기업의 성과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ESG가 커다란 트렌드고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례들은 조금 많이 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나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는 물기업이니까 물기업에 대한 사례들을 조금 한번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ESG에서 그 환경적인 부분에 물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세계 글로벌에 되게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이 베올리아와 수에즈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기업들이 있는데 최근에 합병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베올리아랑 수에즈가요? 그렇죠. 베올리아가 특히 2020년 7월경부터 해서 합병을 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수에즈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중국에 관한 시장 압박도 있겠지만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커다란 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 힘을 합쳐서 이런 거를 잘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크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올리아와 같은 글로벌 물기업들도 이런 ESG에서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합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에서 약간 하나의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베올리아와 같이 굉장히 큰 물기업들도 지금 ESG라고 하는 상황을 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환경 분야의 어떤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 되게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ESG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S하고 G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무시를 하고 가게 되면 ESG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잡음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S로서 같이 들어온 합병이 있는 반대인 수혜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건지에 대한 걸 너무 적대적인 관계로 가져간다라든지 합병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의견이 아니라 뭐 다른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금 듣는 수렴 과정을 거쳤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실제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쿠리타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수처리와 관련된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카노 쿠리타 씨가 설립한 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다.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공급망 관리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긴 한데 여기도 이제 ESG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여서 굉장히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는
그 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감축 목표들을 고객의 감축 목표를 같이 내 KPI 잡더라고요. 고객이 얼마나 CO2를 감축했는지, 고객이 얼마나 폐기물을 감축했는지, 물 사용량을 얼마나 감축했는지를 그거를 기업의 KPI 나의 KPI로 삼아서 같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조금 인상적이었고. 그러면 그 고객이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객 사례들 홈페이지에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고객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아로막 같은 것들이 얼룩이 끼게 되면은 RO막인데 제가 잘못한 아로마 뭐 이렇게 아로마 RO막 그렇죠.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얼룩이 끼게 되면 굉장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과를 하게 되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다 보면 물 사용량이 많아지겠죠. 요거에 대한 어떤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줘서 요거를 좀 깨끗하게 하게 되면 고객이 물 사용량이 실제로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계기판을 만드는 이제 고객사에 이런 거를 자기들이 제안을 해서 실제로 고객이 물 사용량을 이만큼 줄이는 뭐 일 한 3,000톤인가요? 이거 뭐 얼마인가 이렇게 줄이게 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그게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ESG를 위한 ESG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거 자체가 자기들의 매출이라든지 어떤 그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하고 또 고객이라든지 공급망에서 ESG도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책임,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기업 중에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업 관점에서 사례도 봤고 좀 알아봤는데 이 기업 관점뿐만 아니고 이제 산업 전체, 물산업 전체에서의 또 ESG가 어떻게 지금 어떤 성격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 좀 요점 한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어떤 방향일까요? 물산업 내에서도 누수라든지 이런 것처럼 요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데 조금 역량을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 부분들도 있고 자원의 그 생태 부하를 조금 저감시켜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도 이제 여전히 수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자원의 그 효율성 측면에서는 누수 관리라든지 좀 효율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분야, 물산업 중에서도 그런 분야들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건 이제 기술로 따지게 되면 디지털 기술하고 좀 연결이 되면서 더 잘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ESG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물산업에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해서 뭐 고객의 누수 같은 경우들을 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이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들어간다라든지 수질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고 잘 알려줄 수 있고 그 고객이 잘 알 수 있게끔 알려줄 수 있는 활동들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물산업에서 이런 측면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같이 결합을 해서 하게 되면 좀 앞으로 좀 더 ESG 관점에서 물산업 이 분야는 조금 뭐 다 중요하겠지만 이 분야가 좀 특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여전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에너지 측면에서 물에너지 분야도 중요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물에너지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물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수상 태양광도 있고요. 수열 에너지라고 해서 물이 가지고 있는 온도를 활용하는 걸로 이제 수열이 있고 수상 태양광은 수면이라고 하는 물을 활용해서 하는 것, 또 물의 그 위치 에너지차 낙차를 이용해서 하는 수력 같은 경우들도 물에너지의 대표적인 거를 저희가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되게 잘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 분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친환경성이 있으니까 에스너지를 잘 맞춰가는 사업 구조 모델을 잘 짜서 상생하면서 하는 모델로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개인적으로는 그린 수소와 관련된 분야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특히 저희 물에너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골에서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데에는 도시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잘 이동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요즘에 수소가 되게 관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수소 발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의미도 있지만 수소가 요거를 잘 옮길 수 있는 에너지를 잘 옮길 수 있는 약간 ESS 같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개념으로가 되게 뜨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도 계속 관심을 가져서 기존 물 에너지원과 연결을 해서 요 부분을 잘하게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분명히 이제 이거 기술 파트에 계신 분들은 음. 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 하실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전반적인 방향이라든지 그런 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우리나라가 거예요. 되게 수소 경제를 가려고 하고 수소산업 생태계를 보면 이 수소를 생산하는 게 있고 수소를 만들어서 이동시키는 게 있고 그렇죠. 활용하는 게 있는데 예. 지금 굉장히 이 수소 이동 부분이 저장 꽂혀 이동 이 있거든요. 부분이 저장 이동이 그렇죠. 아까 예, 제가 예. 얘기한 그런 부분에 더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저장 이동 부분이 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가스로 이제 바꿔서 옮기다 보니까 가스공사가 되게 주도권을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원래 처음에 이 저장 이동 얘기 나왔을 때 피카츄가 되게 각광을 받지 않을까 왜요? 생각을 했었어요. 피카츄는 언제든 전기를 저장해서 100만 볼트를 쏠 수 있기 때문에. 걔를 하는 것도 그렇죠. 괜찮겠네요. 일본이 많이 앞서 나가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의외로 우리나라가 네. 또 수소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같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수소를 그냥 하나 에너지원으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기존 에너지원과 연계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